네, 안녕하세요. 자파 없는 이야고. 네, 저는 유PD입니다. 이유 있는 영화썰. 네, 저희가 드디어 처음으로 이 네. 공간에 한번 와봤습니다. 저희 스튜디오가 많이 바뀌었죠? 네, 바꿨어요. 네, 공간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또 연말이기도 하고 네. 사실상 올해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영화 리뷰나 후기보다는 올해 있었던 2024년 영화들 중에서 이야구님이 판단했을 때 최고의 영화 5편이랑 네. 유PD님이 판단했을 때 최고의 영화 5편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영화, 한국 영화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한국 영화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야고가 꼽은 2024년 한국 영화 베스트 5위가 바로 샤인입니다. 왜 이 영화를 꼽았냐면은 샤인 후기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설명드린 부분이긴 해요. 뭐 순수하고 맑은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그런 내적 갈등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는 아주 섬세한 영화라서 이 영화를 5위로 꼽았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착한 영화라고 해야 되나? 맞습니다. 네. 착한 영화예요. 뭐 나쁜 사람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쵸. 빌런이 아무도 없고 청정 무공의 영화인데 네. 착하면 재미없어 라고 생각되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무파사라는 영화 봤는데 와 진짜 착하면서 진짜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재미가 없기 마련인데 이 영화는 착한데도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나오는 인물들이 착한데도 불구하고 다 각자 개인의 내적 갈등과 고민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확실히 소구할 만한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영화 초반부에 수녀로 나오시는 장선 배우가 네. 할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묻는 아이의 질문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냥 별 말 없었는데 이렇게 하고 전화 통화를 끊었는데 갑자기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건 다음에 사실 할머니가 기분 좋고 고통도 없이 편안하게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손녀 딸을 위해서. 그 전화 통화를 끊고 나서 촛불 앞에서 혼자 독백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 있죠. 네, 그 장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서 고해성사하듯이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 와 그거 보면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큰 여운이 있었고요. 약간 뭐 종교적인 색채도 조금 있어 보이긴 해요. 수녀님이 좀 나오고. 그렇죠. 네. 그런 종교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 안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신 앞에서 이제 나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신이시여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는 부분도 물론 있긴 있지만 한 개인의 가장 내면적인 고통 그런 고민들 그 부분에 더 집중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위는 엄청난 영화죠. 네. 어떤 의미로 엄청난지 모르겠는데 히든페이스라는 영화고요. 네. 이하고님이 가지고 왔죠. 이야고가 꼽은 올해 최고의 한국 영화 4위입니다. 히든페이스고요. 이 영화를 꼽은 이유는 확실히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다들 도파민 중독이라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데 자극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분도 있는데 이 영화가 더 대단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부분을 뒤집는다는 거죠. 그 부분이 전 너무나 영리한 선택이라고 보고 그리고 김대우 감독님 작품이거든요. 이 영화가 그렇죠. 방자전이랑 인간 중독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 감독님의 장점은 이 영화가 1막, 2막, 3막인데 이 영화의 장점은 1막에 나와요. 근데 방자전에서도 그랬고 뭐 인간 중독에서도 그랬는데 그게 바로 김대우 감독님의 장점이에요. 이렇게 약간 에로틱 스릴러인데 성적인 부분을 농밀하게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근데 단점을 따지자면은 후반부가 좀 늘어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감독님 영화가. 근데 이 영화가 대단한 거는 후반부가 깔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대우 감독님의 장점도 보여주면서도 단점도 커버가 되는 그런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4위로 선정을 했고요. 이 영화가 지금도 극장에서 상영 중이에요. 근데 관객 수가 지금 99만 3천 명이에요. 100만 간당간당하죠. 지금.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발 꼭 100만을 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 영화가 또 2막, 3막이 있는데 2막, 3막도 정말 재밌습니다. 2막은 1막을 완전 뒤집어버린 얘기를 이제 3막에서는 어떻게 풀까인데 사실상 이 영화의 3막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야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야? 뭐 별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좀 갑자기 뒤집는 식으로 이상하게 가는 부분도 좀 있기는 하죠. 그게 그쵸.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3막도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이 영화가 지향하는 목표가 딱 그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랑 컨트롤을 할 수 없는데 컨트롤 키를 쥐게 된 사람이랑 그거에 대한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면서도 계속 전복시키는 재미가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 보시고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홍승원 배우가 멋있는 배우인데 화장실 거울 앞에서 화분을 던지려고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 보면은 와 진짜 송승헌도 인간이다.
송수환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찌질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통쾌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었고 너무 상투적인데 라고 느껴졌던 송수환 배우의 캐릭터가 오히려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확실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뒤집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맞아요. 송승헌 배우 이미지를 뒤집는 것도 있었고 또 네. 박지원 배우 이미지를 뒤집는 것도 있었고 그렇죠. 너무 이렇게 네. 노출이나 이렇게 성적인 영화 그런 영화잖아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영화에서는 그거 외에도 즐길 수 있는 뭐 개그 문제라던가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전복되는 문제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그 노덕 감독님이 이 영화의 각본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실히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인데 아침바다 갈매기라는 영화입니다. 네. 네. 아침바다 갈매기는 이 영화가 거의 없다님도 유튜브 방송에서 올해 최고의 한국 영화는 아침바다 갈매기는이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그 정도로 이 영화는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난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제가 3위로 꼽았거든요. 네. 근데 2위하고 1위 영화는 제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이 영화가 3위가 된 건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거의 없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바다 갈매기는이 올해 최고의 한국 영화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영화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관객 수가 10,000명을 못 넘었어요. 네. 9,600명이거든요. 조금만 더 노력해서 10,000명이 넘었으면 좋겠고요. 그 사이 상영관도 많이 좀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점이 참 안타까운데 심지어 저는 이거 스토리보드북을 주는 상영도 했어요. 그래서 전 받았거든요. 쿠신에 KU 시네마테크 건대 쪽에 가시면은 그 독립영화관에 가면은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스토리보드북을.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영화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제가 저번 방송 때 소개하지 않았나요? 아침바다 갈매기는? 네, 그쵸. 하셨었죠. 네. 그때도 소개를 해서 웬만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이 영화 보면은 두 배우 유준상 배우랑 양희경 배우 연기 잘하는 거는 뭐 이미 유명하고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으니까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은 여기 베트남 배우가 나와요. 카작이라는 배우인데 인종차별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들이 항상 흑인 차별하면 안 돼, 아시아 차별하면 안 돼, 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엠마 스톤이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행동에 우리가 분노를 느꼈잖아요. 근데 그렇게 분노를 느껴놓고 우리가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무슨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이 영화를 보시면은 그거를 많이 깨달을 수 있거든요. 아, 나도 차별을 한 건 아니었을까? 그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러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별되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영화의 명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은 후반부에 대사 딱 짧게 두 마디씩 나누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거는 넘어가다 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그 주민센터에서 베트남 배우가 사인을 하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장면이 있어요. 윤준상 배우가 절절하게 감정 연기를 하면서 그 장면 보면은 윤준상 배우도 그렇고 베트남 배우 카작 배우도 그렇고 너무나 진짜 가슴 절절해가지고 명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양희경 배우님이 이렇게 온몸을 받쳐서 열연하는 씬이 있는데 그 장면도 명장면이고요. 이 영화는 명장면 투성이고 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감정적인 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위 빅토리. 네, 빅토리입니다. 아마 저희 방송 보셨으면은 이 영화에 대한 애정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진짜 정말 많이 본 영화이기도 하고요. 이 영화 너무 좋아요. 제 주관적으로는 이 영화가 너무 좋거든요. 특히나 이 영화의 완성도만 생각한다면은 이게 왜 2위라고? 야, 좋은 한국 영화 그렇게 많은데 아까 방금 소개하신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도 완성도가 뛰어난 영화고 각본이 뛰어난 영화인데 이게 2위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상업영화를 볼 때는 상업영화적인 요소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코미디 영화는 얼마나 재치있게 웃기고 우승전결이 깔끔하게 떨어지느냐 그걸 보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메바 소녀들을 칭찬했던 이유도 그거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관점이 꼭 명작 위주로만 이렇게 좋게 평가하고 나머지는 좀 약간 하향평준화를 한다면은 이 세상의 명작은 맨날 대부만 나오고 맨날 쇼생크 탈출만 나오겠죠. 근데 제 관점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빅토리라는 영화가 2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빅토리라는 영화는 저는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여기 나왔던 수많은 배우들 중에 인상적이었던 배우 중에 안 유명한 배우를 소개를 할게요. 소희 역할 여기서 깍두기로 나오거든요. 치어리더도 얼떨결에 들어가게 됐다가 이렇게 막 중간에 아버지 사고도 겪으신 분인데 그러면서 옥상에서 혼자 독백하는 시퀀스가 있어요. 나는 태권도 하는 태권도 하는 친구 말고요. 친구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다 태권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하려는 이 친구는 안 유명한 친구인데 그 깍두기예요. 항상 깍두기라서 남들 다 안 끼는데 깍두기로만 껴주는 그런 존재거든요.
여기 포스터 보면은 테크노 댄스 추는 친구 바로 옆에 있는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되게 밝고 명랑한데 안 좋은 일을 겪게 됐을 때 혼자 울면서 독백하는 그 모습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고립되거나 외롭거나 혹은 친구들한테 소외된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는 정말 공감이 될 만한 요소가 많이 나오는 영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희역의 최지수 배우가 연기를 잘했다고 보고 그 친구가 또 심지어 그렇게 깍두기지만 후반부에 3, 4위전 마지막 경기 때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주인공으로도 나와요. 수많은 관객들에게 환호를 받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 장면을 해리 배우가 장식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소희역의 최지수 배우가 장식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소외된 사람, 깍두기 같은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좀 코멘트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를 좀 언급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순정 역할의 백하이라는 배우예요. 이 배우는 필모그래피를 보니까 이 영화가 첫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순정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은 방송반 친구예요. 안경 쓰고. 카메라 들고 다니는. 그쵸. 그 친구인데 음악도 믹스도 시켜가지고 만들고 하는 그 친구도 되게 소심하고 내성적인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껴줘가지고 다행히 이 치어리더 그룹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공장에 아빠 응원하러 갔을 때 아빠가 나무래요. 너 지금 공부 안 하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뭐라고 하니까 그때 내성적인 아이가 또 위축이 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해리 배우가 오히려 아버님이야말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하면서 오히려 커버를 쳐주는 거예요. 그럼 되게 고맙고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아까 언급했던 소희역의 최지수 배우처럼 순정역의 백하이 배우도 소심하신 분들, 내성적이신 분들, 소외된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공감이 될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신다면은 너무 재밌으면서도 공감이 되면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빅토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이 충실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캐릭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캐릭터가 많이 나오면은 밸런스 붕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네. 해리 배우라든지 네.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이 이정아 인물들을 배우라든지. 다 골고루 다루거든요. 네. 캐릭터를 다루는 비중이나 방식에 있어서는 모범답안이지 않나 이 영화. 음. 물론 해리 배우가 SNS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흥행이 좀 아쉽기는 하죠. 이 영화가 그쵸. 조금 더 주목을 받았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어가지고 저 해리 배우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안 되는 영화 있으면은 배우들이 그냥 무대 인사 몇 번 하고 그냥 간 다음에 난 다음 영화 찍으러 가야지가 아니라 해리 배우는 대단한 거는 진짜로 하루하루 다 뛰거든요. 무대 인사를 하나 더 그렇죠. 추가를 해가면서까지. 그러면서 SNS에서도 엄청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고 댓글 적어주신 분들한테 DM 보내주신 분들한테 그런 거 보면은 와 진짜 영화에 대한 애정과 정성이 느껴져가지고 배우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 작품에 대한 책임감을 이런 식으로 열심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리 배우 보면서 많이 합니다. 영화 내적으로 외적으로 주목할 지점이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1위만 남았네요. 다들 예상하시죠? 제가 너무 많이 말을 해가지고. 그쵸, 저희 방송 보셨으면 네. 짐작이 갈 것 같기는 해요. 네. 2024년 올해 최고의 한국 영화는 딸에 대하여입니다. 이 영화는 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을 것 같아서 또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은 전 이 영화 많이 봤어요. 빅토리 영화도 한 5번 정도 본 것 같은데 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한 5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 보면서 느낀 거는 그것도 있어요. 이 영화가 여성 영화고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배우가 심지어 쓰리톱처럼 이렇게 포스터에도 나와 있을 정도인데 자주 보다 보니까 느낀 거는 이 영화에서 주목을 해야 될 배우가 남자 배우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은 이창훈이라는 배우예요. 이 딸에 대해서 유일하다기보다는 가장 강력한 빌런으로 나오신 분이거든요. 요양원 보호소 원장님인데 그 연기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와 진짜 못됐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이창훈이라는 배우가 제가 독립영화를 자주 보다 보니까 자주 봐요. 저번 방송 때 소개해드렸던 최소한의 선의에서도 출연을 하셨고요. 거기서도 학교 선생님으로 나오셨던 것 같고 그리고 언니 유정이라는 영화도 독립영화가 최근에 개봉을 했었거든요. 그 영화에서도 형사로 또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기 보면은 좋아요. 늘 좋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새 영화 다 약간 비슷비슷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연기를 굉장히 잘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연기를 보여준 게 이 딸에 대해서 나왔던 그 빌런 역할입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친절하고 나이스한 것처럼 보이는데 은근히 기분 나쁘고 뭔가 돌려까기 하는 것 같고 뭔가 기분 나쁘게 뉘앙스를 주는 게 있어요. 되게 친절한데도 불구하고 그 연기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이창훈이라는 배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양보호사니까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챙겨주고 그쵸. 복지를 하는 일인데 네. 그 안에서도 돈을 챙기거나 이익을 위주로 생각을 하는 또 내면이 또 있거든요. 그게 조금 상충되는 게
그- 되게 네, 좀 네. 얄밉게 느껴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연기를 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일상생활에서 보는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걸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방금 유피디님이 언급하신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방송 촬영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방송 촬영 나올 때 조금만 일찍 와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이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부탁을 했다가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도 제가 우리 주인공 엄마분 높이 평가하니까 제가 이런 말도 해드리는 라고 본인이 마치 선심 쓰듯이 얘기를 한 장면이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자기가 부탁을 하는 입장인데 마치 선심 쓰듯이 말을 바꿔버리지? 그런 측면에서 와 진짜 그 대사도 너무나 훌륭하지만 그걸 소화해낸 이창훈 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뛰어났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창훈 배우의 연기를 이제 비중이 있는 역할로 보고 싶어요. 너무나 연기를 잘하시기 때문에 이창훈 배우 나올 때마다 반갑고 앞으로 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딸에 대하여는 사실 얘기할 만한 주제라든지 그거 되게 많아요. 너무 많죠. 네, 소수자 문제도 있고 노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그 문제도 있고 청년 세대의 문제 중에서 주택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이렇게 얽혀서 있는데 네. 그거를 한 편의 영화로 절실하게 보여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창동 감독님, 조 감독님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감독님이. 그 사실 들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안 그래도 1위로 꼽았는데 그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캐릭터 안에 녹여서 잘 보여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민혜 배우님 제발 여우주연상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올해 시상식은 뭐 대체로 다 끝난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저 같으면 네, 줄 거예요. 음. 네. 더 다양한 영화에서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배우님도. 맞습니다. 네. 주연으로도 영화를 또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다 끝났네요. 이제. 그렇죠. 올해 다사다난했고 정말 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정말 잘 이겨내고 오셨던 것 같고 조금만 더 힘내서 이제 앞으로 2025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영화 정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잘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만의 올해 한 해 가장 인상적이었던 영화 베스트를 꼽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인즉슨 이제 새해에 저희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렇죠. 한 2주 정도 뒤에 나오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